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국민청원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버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투표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한 표 한 표씩 제발 참여해서 5만 명 달성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대형 악재 해소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글 내용도 보여지는데요. 이제 초대형 악재가 무엇일까요? 예, 마운트콕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운트콕스가 이제 상환 예고한 물량이 14만 2천 개, 비트코인 개시 14만 3천 개, 그리고 일본 엔화로 690억엔 정도가 됩니다. 뭐 한국 돈으로 대충 요즘 한 엔화 한 개당 뭐 890원 정도가 되는데 요거 그냥 대충 1,000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하면 6,900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조기 채무 상환이 될 거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설명 공시 나오고 이제 막 진행을 할 거다. 그것도 이제 7월 중에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줌으로써 또 비트코인이 계속 방향성을 못 잡고 횡보하는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법원의 명령 없이는 곡장 시장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동성을 고려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악재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나오는 물량 자체가 계속 연달아 붙어가지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떤 물량이냐? 마운트콕스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에 채굴자가 같이 던진다. 그리고 여기에 ETF, 일부 ETF도 좀 던진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면서 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제 피해자 2만 명에게 보상 절차가 이제 임박을 했는데 총 발행량이 0.7%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채권자 상당수가 즉시 매도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형태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많이 부정을 했겠지만 현실 인정하는 단계로 가고 오히려 수익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부분 매도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점에서도 왜 일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트럼프와 바이든 토론으로 인해서, 그리고 트럼프의 또 다른 언급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변동 상황이 생겨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국채 변동률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으로 이제 미칠 수 있을 만한 건 아무래도 RWA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왜냐? 국채 변동성이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인데 트럼프가 오히려 이번에 뭐 더 많은 정책과 많은 비용을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채에 따른 변동성의 가격 추이가 더욱더 많이 약세를 보여줌으로써 더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쓸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상쇄가 돼서 더욱더 약세로 가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와주고 있죠. 이러면 RWA 코인들도 똑같이 힘을 못 쓰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실행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 대선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 코인들 중에 바이든 코인 그리고 트럼프 코인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서 뭐 좋은 결과를 내놓기에 뭐 좋은 뭐 성적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소니가 이번에 거래소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패턴인지 명확하게 아직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소 1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못해도 코인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했고 그리고 장기 유저라고 하면 못해도 비트코인 미우나 고나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주관적인 비트코인 기술적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구독자님들이 너 남은 잔금 가지고 너 이제 이더리움도 물 탈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전 아니고 9월달 정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너무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3월달 패턴 2월에서 3월달 패턴 구간에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이 5,700만원 구간대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저는 좀 최대한 더 많이 담을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주의가 대충 5천만 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 사면 어차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커버를 쳐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부담 없이 이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까지도 여전히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흘러가면서 재미없는 장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도미넌스 추이도 좀 중요하겠죠. 도미넌스 추이도 여전히 54.8을 계속해서 지탱을 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향성도 안 잡히고 알트코인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형태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갈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스닥은 증권가가 생각을 하는 대로 여름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확률이 높고 가을 패턴에서 엄청나게 조정이 좀 크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 패턴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여름 구간 때 좀 더 올라가는 거 배합하지 않고요. 오히려 가을 구간 때 좀 더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형태로 스탠스를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이번에 JK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은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접근해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으면 파는 게 맞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시장적 여건이 지금 형성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다가 더 부러질 확률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 그것도 락업 물량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 투매가 세집니다. 던지는 물량이 좀 세져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달 반 정도 기간이나 길면 한 2달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옵니다. 왜냐? 마켓 메이커가 가격을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 그 다음 락업 물량에도 어느 정도 내 물량을 덤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그냥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고 우리는 가격적인 추이가 방어가 될 수 있으면은 척도와 기술적 측면을 같이 긍정으로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래적인 측면은 따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JK도 요 구간대에서는 만약에 좀 올라왔으면 한 요 정도에서는 특별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별 호재가 좀 더 JK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 더 들고 가는 게 맞지만
JK 안에서도 특별한 호재, 강력한 호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여전히 솔라나에 있는 트윗 지수도 좀 회복이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솔라나 에코시스템 안에서 계속 순환 패턴에 따른 상승과 하락이 교차되는 그런 구간대가 많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소신발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색깔 전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으면 저는 욕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25만원 부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팩트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거의 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생회복지원금 즉 보조금 형태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지원금을 좀 받아 보았잖아요. 그게 25만 원을 받았을 때 25만 원 그 이상을 써야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25만 원만 쓰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축을 하고 나머지 추가 소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국룰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일까요? 아니죠. 차라리 이건 눈에 보이니까, 내 눈이 달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이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차라리 그냥 월급 명세서에서 소득세를 그냥 감소시켜주는 게 똑같은 효과 아닐까요? 왜 이걸 해서 컨설팅 업체들만 좋게 나눠먹냐 이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소득세 부분은 그냥 기재부가 약간 세율 조정만 일괄적으로 기간별로 해놓고 조정하면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 행정비용만 들어가게 되죠. 근데 25만 원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 나누어 주는 그 경비가 카드를 만들거나 어떤 부분에 하니까 커미션이 컨설팅 업체나 외주 업체한테 너무 많이 간다. 물론 여기서 의혹 부분은 생길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의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모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선으로, 그러니까 CRT가 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25만 원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힘들고 더 못 사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육아 비용으로 쓰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이 재원이 12조 원입니다. 12조 원이면 육아적으로 1인당 그때 조사 나왔던 게 한 8천만 원 정도씩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더욱더 중요한데, 이거 민생 회복이라고 해가지고 25만 원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뀐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냥 기분만 좋아지게끔만 해주는 거지, 그 기분 한 달 정도, 저거 25만 원만 한 2달 정도 쓰면 끝입니다. 2달 기쁘려고 그 다음 연말정산 때 힘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힘들고 아니면 이런 쪽이다 하면 남는 거라도 있죠. 그렇죠? 근데 중산층이나 고소득자들은 한테 이런 25만 원을 같이 분배를 하는 이유는 명분을 하기 위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도 이번에 받았으니까 세금 더 내, 더 부담돼. 그럼 어떠한 현상이 또 사회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말이 좀 길어지지만 사회초년생은 계속 이제 대기업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이런 거를 많이 받았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지. 몇 년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에 올라왔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가져가. 그러면 사회적으로 현타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발전 구간 때까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득 구간이 정체되는 기현상이 나오게 되죠. 사회적 현상이. 네, 그게 안 나올 것 같죠. 대부분 조사가 그렇게 대부분 나와져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놀아나지 말자.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면 답은 나와져 있다. 그리고 이게 효율적이었으면 그전 때부터 이렇게 지원금 대상이 좀 먹혔는데 오히려 비효율적이었으니까 나머지 나라들도 이거 하다가 말았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현명한 구독자님들이 더 지혜롭게 잘 투자하시고 잘 올바른 부분, 코인 과세 유예 부분 항상 잘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하나하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뭐 억가로 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예, 진심을 다해서 하나 한 땀 한 땀씩 다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올려놨던 글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